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뉴트리션 전문 강사 박성경입니다. 여러분, 딱 들으시기에도 제 목소리가 좀 잠겼죠?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C300을 열심히 빨아먹고 왔어요. 그랬더니 기침이 들 나더라고요. 예, 제가 강의하는 동안 기침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나온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강의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빨간색, 붉은색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그쵸. 이렇게 제품 마니아가 있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뭐 사랑이 생각날 수도 있고, 코카콜라가 생각날 수도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붉은색 하면 피가 생각이 났고, 그래서 상처가 나면 뭔가 큰일이 날 것만 같은, 죽을 것만 같은, 네, 그런 생각을, 두려움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몸에 많은 곳곳에 혈관이 퍼져 있고 그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흐르고 있죠. 사실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피를 생명, 건강과 많이 연결짓는데 그건 우리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 혈액 건강이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몸속에 뻗어 있는 생명선, 혈액 건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혈행이라는 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혈액이 혈관을 타고 우리 온몸에 퍼지고 도달하는 걸 혈행이라고 해요. 이게 예전부터 있었어요. 혈불행, 백병자생, 혈순행, 백병자조. 혈액순환이 순조로우면 100가지 질병이 스스로 사라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100가지 질병이 스스로 생긴다고 우리 지혜로운 조상들은 알고 있었어요. 요즘은 어떨까요? 이 혈액 건강은 그래서 혈액과 그리고 혈액이 흘러다니는 혈관 건강 두 개를 모두 다 통칭하는 말이에요.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협심증, 당뇨, 고지혈, 심근경색 저희는 각각 질병으로 따로따로 인식하는데 이 모든 질병은 사실은 혈액 건강이 원활하지 않아서 좋지 않아서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영향을 주고받는 질병입니다. 예, 그래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서 포도당이 많은 당뇨, 혈액에 지방이 많은 고지혈 이것과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을 결코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이분 혹시 아시나요? 네, 의학 전문 기자로 유명한 홍해걸 박사님, 기자님이신데 이분이 세바시에 나왔을 때 가장 나쁜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혈관 질환, 이 최악의 질환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혈관 질환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질병을 내가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 혈관 상태가 어디서 어떻게 약해져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 질환이 한번 발생을 하면 아무리 처치가 빠르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남겨진 결과가 너무 처참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40대 초반인데요. 30대까지만 해도 혈관 질환은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환이었어요. 근데 작년 초에 저희 큰 고모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왜냐면 혈관이 터진 거죠. 같은 집에 사는 사촌 오빠가 급하게 병원에 옮겼고 저희 고모는 관리를 잘 받으셨어요. 왜냐면 막내 사촌 오빠가 대학병원 교수예요. 사위가 병원장이에요. 그렇지만 고모가 수술을 하고 4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했지만 고모의 건강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부부 동반으로 모이시는 모임이 있으세요. 근데 그 멤버들 중에 이제 분당에 사시는 삼촌이 있는데 그 숙모분이 그 멤버분들 중에서 가장 젊으시대요. 근데 작년에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요양원에 계시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경과가 더 안 좋아지신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먹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근데 그 숙모님이 이런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건강검진을 해도 우리 몸속 곳곳에 뻗어있는 말초 신경까지 뻗어있는 그 혈관들이 언제 어떻게 약해져서 터질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가 그러한 징후가 없을 때 잘 관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운 겨울날 혈행 건강이 더 주목을 받고 신경을 쓰는 이유는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혈액이 통과하는 이 혈관이 수축하고 좁아지게 돼요. 그러면 각각의 이런 질병들로 혈행이 원활하지 않은 것들이 더 악화될 수 있겠죠. 그러면 혈관 질환이 발병하고 사고가 날 위험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겨울철에 혈행 관리는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 혈행 건강을 어떻게 챙기느냐? 첫 번째는 혈액이 건강해야 합니다. 혈액은 우리 몸 전체를 순환하면서 산소도 공급해주고 영양소도 공급해주고 노폐물도 운반하고 호르몬도 운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생명선이고 이게 뻥 뚫려 있어서 잘 다닐 수 있는 깨끗한 혈액이어야 합니다. 혈액 건강하면 항상 이 친구가 따라와요. 이 친구는 좋은 친구일까요? 나쁜 친구일까요? 좋은 친구. 나쁜 것도 있고. 네, 맞아요. 예전에는 콜레스테롤 하면 무조건 다 나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건강상식이 많이 퍼지면서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뇌의 90%가 실제로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먹는 거 좋아하시죠? 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소화효소가 나오는데 간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소화효소 담즙산이 만들어질 때 그 재료를 이 콜레스테롤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피부, 세포막, 인지질로 되어 있죠? 어려운 말인데 그냥 이 콜레스테롤이 주 원료, 지방이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나고 세포막, 혈관벽이 상처가 나고 스크래치가 났을 때 이 콜레스테롤이 있어야지 건강하게 복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은 필요 없는 걸 만들지 않아요.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진다는 건 이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한 이유는 뭘까 하고 보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설탕이나 흡연,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쉽게 상하고 혈관벽에 떡이 져서 그 통로를 막기 때문에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에너지로 우리 몸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남는 아이들은 간으로 가서 담즙산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의 일종인데요. 흔히들 우리는 체지방이라고 합니다. 고지혈일 때 내가 어느 수치가 높은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건 제가 이따가 제품에 대해서 안내 드릴 때 좀 더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DL 수치는 중요한 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LDL은 100 이하가 가장 좋습니다. HDL은 40에서 60 사이를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은 70에서 110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나는 여기서 한 가지도 해당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 들어 보실까요? 그죠? 진짜요? 네, 고지방 고칼로리 안 드시고 과식 안 하시고 음주흡연 안 하시고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으시고 그죠? 운동이나 수면이 부족하지 않으시고 수분도 부족하지 않으시고 정말 건강하신 분이에요. 네. 일단 마스크 위는 반짝반짝합니다. 네. 네. 사실은 이렇게 현대인들이 고지방 고칼로리 과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운동이나 수면 부족. 한국인들은 특히 수면이 부족한 국가로 OECD에서 탑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가 식생활을 조금 되짚어보고 도움을 받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액이 다니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 혈관은 우리 심장에서 나오는 이 혈액이 산소와 영양소 그런 것들을 싣고 우리 온 몸을 통과해서 다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이 튼튼한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혈관벽이 지저분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먹는 물, 정수기, 그 통로가 지저분하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
예, 마실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혈관 통로도 그래서 깨끗한 게 중요합니다. 혈관을 오염시키는 주범은 고혈압, 고지혈, 당뇨, 흡연,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과 운동, 수면 부족. 사실 아까 혈액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고혈압, 혈압이 높은 게 어떻게 혈관 건강에 나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제가 하수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물이 많이 왔거나 홍수가 났을 때 그 무거운 맨홀 뚜껑도 이렇게, 그렇죠? 예. 혈압이 높다는 건 혈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어쨌거나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심장이 펌프질을 강하게 해서 혈압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혈압을 낮출 게 아니라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혈압이 계속 높아지면 혈관벽에 닿는 그 혈압의 강도가 세질수록 혈관벽에 스크래치가 생기겠죠. 예. 그리고 젊을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 저희 고모님처럼, 저희 부모님, 그 친구분 숙모님처럼 그게 언제 어디서 약해져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발병할지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지혈, 당뇨. 고지혈은 혈액 속에 지방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뇨는 탄수화물 과다 섭취로 인해서 포도당이 혈액 속에 많다는 거죠. 한마디로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는 거예요. 네. 물이 컬컬컬컬 나오는 거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물엿처럼 물이 끈적끈적 점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혈관이 아무리 깨끗한들 혈액이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금방 지저분해질 거예요. 여기저기 달라붙고 자기들끼리 엉키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혈관을 막고 혈관 질환까지 혈액 이렇게 같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네. 저기 또 한 분 계시네요. 역시 유산화 드시는 분들은 건강관리는 일단 잘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자, 혈행을 그래서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식습관이 건강해야 돼요. 과식을 피하고 지방과 탄수화물을 관리해야 돼요. 충분한 식이섬유와 수분을 섭취해야 되고, 수면과 운동, 수면의 질을 높여야 되고,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되고, 흡연과 음주를 제한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먹기를 쉬는 시간이 많이 있으신가요? 그죠? 밥배 따로 있고 빵배가 따로 있고, 밥 먹고 후식 먹어야 되고, 화나서 기분 나빠서 먹고, 기분 좋고 축하할 일이 있어서 먹고. 너무 고단백, 고영양, 고칼로리 식단을 일상적으로 먹는데 반해서 우리가 야채와 과일, 충분한 식이섬유는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더 악화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혈행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유산화의 어떤 제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손 드신 분들이 2분밖에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산화의 스테디셀러 헬스팩입니다.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부성분으로 7가지 다양한 식물 성분이 부성분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종합 비타민하고 혈행 건강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혹시 그러신 분들 없겠지만 있으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셨다시피 혈행 건강과 혈관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과식, 고단백, 고칼로리였어요. 네, 우리가 먹는 빵, 치킨, 고기는 굉장히 큰데 그 아이들이 영양소로 분해되어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닐 정도로 잘게 쪼개지려면 엄청난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과식을 하고 폭식을 하는 요즘 식문화에서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이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에 맞게 그런 에너지원을 태우고 처리할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해요. 특히 헬스팩이 유명한 게 비타민 B군이 8000%가 들어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비타민 B군의 주요 기능을 보시면 지방 대사, 탄수화물 대사 다 그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탄수화물 대사, 지방 대사, 에너지원. 그거는 지방과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써서 사용하는데 이 비타민 미네랄, 특히 비타민 B군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맛있게 먹고 즐겁게 식사 시간을 가져도 헬스팩 한 포로 과다 섭취한 열량들을 잘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잘 쓸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헬스팩은 먹는데 진심 있는 분들에게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화이버즈 플러스입니다.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고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데요. 아까 고지혈일 때 내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냐 아니면 중성지방 수치가 높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좀 다르다고 했는데, 이 화이버즈 플러스는 고지혈 중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 자체는 그 자체로 에너지나 열량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물을 흡수해서 최대 40배까지 팽창하고 우리가 먹으면 식도에서부터 화장실에 가서 배출될 때까지 그 모든 통로를 싹 닦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을 흡착해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 기저귀 좀만 늦게 갈아줘도 엉덩이가 빨개지죠. 아프신 분들, 거동 못 하시는 분들, 침대에 계시는 분들 가장 걱정해서 신경 쓰는 게 욕창, 자세 바꿔주는 거 똑같아요. 우리 몸 안에 먹은 음식들이 다 배출되어 있지 않고 사이사이에 끼어 있으면 그런 것들이 혈관 안으로 침투해서 혈관을 더럽히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화이버즈 플러스는 또 먹는데 진심인 분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친구예요. 왜냐하면 기름을 흡수하는 성분이 있어요. 고지혈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나트륨 섭취를 막아줘요. 고혈압이신 분들, 염분 섭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식전에 화이버즈를 한 잔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왜냐면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식전에 이 화이버즈 플러스를 먹어주면 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임당에 걸려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출산 후에도 당뇨 전문 병원을 다녔던 직장 동료가 있었는데요. 이 화이버즈 플러스로 식이 조절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오메가, 중성 지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고지혈인데 중성 지방 수치가 높을 때 이 바이오 오메가가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먹는 지방의 종류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지방이 오메가6 지방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메가3를 가장 많이 흔하게 먹는 이유가 오메가6를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3를 많이 먹어서 그 비율을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강한 비율인 1대1에서 1대4까지 맞춰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보통 현대인들은 1대20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나는 기름진 거 잘 안 먹어요. 나는 안 높아요. 이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드시는 닭고기, 계란, 육고기들 뭐 먹고 자라죠? 그쵸? 사료인데 주로 옥수수 사료를 먹어요. 맞아요. 왜냐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싸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 식탁 안에 위에 올라오는 식재료들 자체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있는 상태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닭을 키우고 풀을 먹여서 키워서 먹을 게 아니라면 오메가3를 드셔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안전한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오메가3는 생선에서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류를 먹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게 중금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금속은 없는지, 그리고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제조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산패될, 상할 위험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메가3는 컨슈머랩에서 중금속이 없다는 인증을 받았죠. 그리고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성분으로 비타민 E, 토코페롤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취 때문에 오메가3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유산화의 바이오메가는 레몬 오일을 함유하고 있어서 어취가 불편하신 분들도 편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피농 상공,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다 좋다고 해서 좀 그런데 항산화와 혈압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일단은 항산화,
망가진 혈관벽이라든지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주고 정상 혈압에 도움을 줍니다. 보통 코엔자임 Q10을 먹으면 혈압을 낮춰준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코엔자임 Q10은 정상 혈압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고혈압 경계 단계세요. 근데 저는 저혈압에 가깝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와 저 모두 다 이 코키논 30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 혈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코키논으로 혈행 건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네, 프로후라바놀 C 3배 유산화의 기술력이 접목된 하이브리드 제품입니다. 아주 특별한 비타민 C인데요. 바로 포도씨 추출물과 비타민 C가 균형적으로 배합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결국 항노화 때문에 요즘에 항산화 제품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항산화 성분, 비타민 C를 단독으로 먹었을 때 내가 볼 수 있는 항산화 효과가 1이라면 포도씨 추출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는 그 효과가 20배 이상 늘어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가성비가 좋고 효과가 좋은 비타민C 안 드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항산화 건강 지키시고요. 마지막으로 헤파실입니다. 실리마린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간 건강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왜 우리 혈행 건강에 도움이 되냐면 우리 혈액은 심장에서 나와서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 전신을 다 훑어요. 다 훑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안 좋은 것들을 배출하는 기관이 어딜까요? 간이죠. 네. 근데 그런 노폐물들을 혈액에서 거르는 거예요. 그게 걸러지지 않으면 이게 끊임없이 재활용되는 거예요. 안 좋은 노폐물들이 간에서 걸러져서 배출되지 않고 혈액을 타고 계속 돌아다닌다? 여러분 그 혈액이 깨끗할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처리하는 이 간 기능이 좋아야지 혈액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추운 날씨, 혈행 건강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요즘인데요. 네, 아주 명품인 유산화의 제품으로 여러분의 혈행 건강, 여러분 부모님의 혈행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